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어떻게 큰 광면적이 부드러운 성격의 빛을 만들어내는지, 부드러운 성격의 빛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그랬죠? 이 그림자가 얼마나 흐리게 부드럽게 밝음과 어둠에서 넘어가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드러운 빛과 딱딱한 빛을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제가 예제 사진을 보면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두 가지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기 있는 사진과 여기 있는 사진, 이 두 사진을 보면은 육면체, 제가 종이로 만든 이 육면체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육면체의 면을 각각 보면은 이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재질이 분산 반사를 일으키는 종이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종류의 빛을 받든지 얘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확산시켜서 여러 방향으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이 육면체의 각 면은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자세히 보세요. 그림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두 개의 사진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그림자, 목의 그림자가, 제 얼굴 목의 그림자도 이런 식으로 보였죠. 하나는 좀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고 하나는 굉장히 날카롭게 그림자가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날카롭게 떨어지는 그림자를 우리는 딱딱한 조명으로 촬영이 되었다. 딱딱한 성격의 빛으로 촬영이 되었다. 부드러운 이렇게 그림자를 보이는 것은 부드러운 성격의 빛으로 촬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네.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쉽게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일 광원, 마치 태양 같은 그런 작은 점광원이라 그러죠. 작은 광원, 스피드라이트 하나로만 작은 그런 광원에서 나온 빛은 이렇게 하나의 그림자만 딱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죠? 딱 하나의 그림자만 만들어줘요. 물론 여기에서 그림자와 생성면과 이런 데서 이렇게 회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림자가 조금 소프트해져. 실제 태양이나 이런 데 실험을 해보면은 그거는 일단 차치를 하고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빛이 광원이 두 개가 생겼어요. 똑같은 광양의 광원이 두 개가 생겼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렇게 똑같은 위치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이렇게 빛이 두 개가 이렇게 쏴줬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당연히 두 개가 생길 겁니다. 하나의 광원에 하나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걸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개의 광원으로 거기 찍은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두 개의 그림자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 비밀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이 그림자가 두 개로 겹쳐져 있죠. 이렇게 하나 그림자, 두 번째 그림자가 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데 이 두 그림자가 겹쳐진 곳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겹쳐지지 않은 각각 그림자가 조금 덜 어둡죠. 이렇게 그림자가 2단계가 됩니다. 두 단계로 그림자의 밝기가 변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개의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쭉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개의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쭉 있을 경우에 이렇게 그림자도 10개가 쫙 늘어지겠죠. 여기 물체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온 빛은 직선으로 여기에다 그림자를 만들 거고 저쪽에서 온 빛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림자를 떨어뜨릴 겁니다. 이렇게 쭉 있다면은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쭉 돌아가겠죠. 이렇게 이 물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은 가장 어떤 10개의 그림자들이 모두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쪽에 10개가 쭉 이렇게 왔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그림자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될 거예요. 마치 이 두 개의 조명으로 사용한 그림자가 두 개의 그림자가 중첩돼 가지고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됐던 것처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10개의 그림자가 다 겹쳐지는 딱 한 점이 있어요. 그 점이 가장 어두운 점.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은
10개가 9개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부분. 그건 두 번째 어두운 부분.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이 마지막에 딱 2개의 그림자가 겹쳐지는 부분과 1개의 그림자, 하나도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나오겠죠. 이 부분과 이렇게 빛이 바로 바닥에 떨어진 부분의 밝기 차이는 가장 없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모든 그림자가 겹쳐진 데까지 10단계의 단계별로 쭉 나와서 이 그림자가 부드러운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만약에 이 조명이 뜨문 이렇게 10개가 있을 경우에 각각 이렇게 조명이 되겠지만은 실제 촬영해 보면은 10개의 조명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이 바깥에서부터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이 그림자의 그라데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이 단계별로 10단계로 다다다다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프트박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러면은 이 하나의 조명이 이렇게 점광원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점광원이 간격 없이 완전히 들러붙었어요. 이 들러붙어 있는 애들이 이렇게 이만한 판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전체 판 하나하나가 다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 판에서 나오는 이 판에서 만약에 광자 단위까지 나온다고 치면은 이 광자가 이 옆에서 나가고 바로 옆에 광자가 있겠죠. 걔도 나가고 해갖고 쫙 해서 이 전체 판에서 모든 곳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빛이 나오면은 경계를 우리가 거의 무한의 그 단계가 있겠죠. 물론 그 광자의 그 너비라든지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헤아릴 수 있는 유한수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건 헤아릴 수 없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그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아까 10단계, 2단계 이런 게서 다 보셨죠? 그것처럼 이만한 판은 엄청나게 많은 전구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는 그렇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림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개수가. 그러면서 이 모든 그림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림자가 들어가지 않는 그 부분이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되고 그 가장 어두운 그림자에서 점점 밝은 그림자로 이렇게 쭉 빠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이런 그라데이션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이번엔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야지 돼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모든 조명은 이렇게 발광 면적을 확장시키는 액세서리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어떤 대상을 비추는 이 조명이 굉장히 작은 점광원일 때 굉장히 날카로운 그림자가 생겨요. 이 날카로운 그림자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 사물이 고급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굉장히 넓은 광면음적에서 나오는 빛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성격의 빛으로 촬영된 사진, 이렇게 보여지는 사물은 굉장히 소프트하면서 그 재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는 거죠.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드러운 빛으로 만들어진 사진을 볼 때 뭔가 훨씬 더 차분하고 고급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딱딱하고 부드러운 빛의 성격은 절대적인 물리적 면적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공적으로 확장시키면 확장시킬수록 어마어마한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이 광면적을 확장시키려면 확장시킬수록.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드러운 빛을 만들기가 굉장히 딱딱한 빛을 만드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겠죠. 돈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한 수준의 적당한 그런 조명을 쓰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그런 빛으로 촬영된 사진을 보면은 많이 못 봤거든요. 그게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스피드라이트를 그냥 띡 꼽아가지고 뚝뚝 찍었을 때 그 빛의 방향성이라는 큰 문제도 있지만은 이 빛이 딱딱한 빛이 점광원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진을 굉장히 쉽게 찍을 수가 있어요. 쉽게 아주 게으른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 노력을 안 한 거지. 투자도 안 한 거고. 그냥 대충 그냥 그 사물이 잘 보이게만 찍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소프트박스를 그냥 그 발광하는 장면을 찍어 보면은 이 소프트박스 전체가
다 발광하는 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럼 엄브렐라는 어떻게 되냐? 엄브렐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브렐라 전체가 다 발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이 그 스피드라이트는 이렇게 그 빛의 방향성이 좀 좁기 때문에 엄브렐라에서 어느 정도 면적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피드라이트의 작은 이만한 사이즈에 비해서 엄브렐라는 이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만한 사이즈가 발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빛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잘 이해를 하셨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그런 촬영을 할 때도 이런 원리를 잘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이렇게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그 실제로 실내에서 바운스 촬영을 한다고 쳐요. 바운스 촬영을 해갖고 얘가 이 조명이 바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얘가 위로 해가 천장이 만약에 하얗다 그러면은 천장을 때리는 거죠. 천장을 때리면은 이 크기는 처음 시작은 요만한 크기지만은 이렇게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퍼져나가면은 이 천장 전체의 그 빛이 닿은 부분이 발광 면적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발광 면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바운스 촬영을 했을 때 이 사진이 굉장히 차분하고 우리 마음에 들게 그렇게 촬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반사체가 천장 색깔이 오렌지면은 물론 오렌지색 주파수 막 빛이 쭉 내려오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무조건 광면적의 확대를 통해서 부드러운 빛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바운스 촬영이 우리 눈에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어떻게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본 이론은 이게 다예요. 기본 이론은 이게 다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러면은 피사체가 요만해요. 손가락만 해. 요만한 피사체예요. 피규어 같은 거 지금 피규어 한 요만한 피규어예요. 피규어인데 이 피규어에 비해서 만약에 피규어를 촬영한다고 치는데 이 스피드 라이트를 가지고 촬영해요. 그러면은 이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 광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 피규어가 봤을 때 이 스피드 라이트의 발광 면적은 상당히 큰 거예요. 뭐 사람한테 이 소프트 라이트를 이렇게 그 소프트 박스를 이렇게 설치해 놓은 조명에서 찍는 것처럼 상대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건물을 촬영해요. 건물을 촬영하는데 건물은 이제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데 소프트 박스를 끼운 조명과 그렇지 않은 조명의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조명이 요만한 거에서 조금 더 커지는 거죠. 광면적이. 그럴 경우에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광면적은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요것과 이 상대적인 크기라는 건 무엇이냐? 거리에 따라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큰 조명이지만은 얘가 한 30m 떨어져 있는 데서 그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사체 제가 봤을 때 30m 떨어져 있는 데서 보면은 저기서 굉장히 점광원으로 보이겠죠. 그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이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한 200만 킬로 정도 된다고, 지름이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 그 정도 되는 크기의 사이즈인데 왜 태양광은 딱딱한 조명이냐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걔가 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정확한 이론과 왜 그렇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요것만 잘 이해하시면은 앞으로는 굉장히 쉬워요. 아까 노출도 했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빛, 딱딱한 빛도 했죠. 오늘 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했죠. 다음 시간에 그 피사체의 크기, 상대적인 조명의 크기, 그리고 상대적인 거리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 세 가지만 딱 아신다면은 그 조명에 대해서 그 뒤로는 생각만 하면은 대충 다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빨리 지금 요 구독 버튼 꺼졌는지 확인해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사람들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